안녕하세요. 위클리 면접의 김담비입니다. 여러분이 면접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면접 트렌드를 오늘도 김지혜님 모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자플래닛에는 또 얼마나 많은 면접 후기들이 들어왔나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요, 평소와 비슷하게 약 4,000건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좀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다른 주간에 비해서 인턴 면접 후기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시즌상 인턴 면접 많이 보는 시기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3월에 그 상반기 공채를 진행한 기업들도 조금 늦게 이 썸머 인턴을 위한 인턴 채용을 진행을 하거든요. 대체로 5월 말이나 6월경에 면접을 보는 곳이 좀 많다 보니까 이번 주 면접 후기로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썸머 인턴. 오늘은 인턴 면접 후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름 인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보통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인턴십은 겨울보다 여름의 규모나 좀 규모가 더 크고 일반적인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반기 공채를 상반기 공채보다 더 메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공채를 하더라도 윈터 인턴은 없지만 썸머 인턴을 있는 기업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기업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채용 효율성,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실수 없이 채용하기 위해서 인턴십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시켜보고 뽑겠다는 거죠. 네. 우리는 이걸 이제 채용 전제형 혹은 채용 연계형 인턴십이라고 부르는데요. 인턴십을 한 후에 근무 만족도에 따라서 채용으로 연계되는 구조입니다. 사실 인턴이라고 해서 채용 과정 자체가 좀 특이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적성을 보거나 실무진 면접까지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채용 전제형이라고 하더라도 2차 면접인 임원 면접은 인턴 기간 종료 후에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그 시점에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럼 이 여름 인턴의 규모가 좀 크고 채용까지 실질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만큼 좀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인턴십은 어떤 기업들이 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CJ, 신세계,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도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베이나 로레알 같은 글로벌 단위에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진행하는 또 전통의 썸머 인턴십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 지사에서도 다들 하고 있고요. 또 3호나 신성 ENG 같은 중견 중소 기업들도 인턴십을 선호하고 많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에서 여름 인턴을 좀 채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 채용 프로세스가 아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 그럼 면접에서 묻는 질문들도 비슷비슷한가요? 그렇죠. 사실 채용을 고려하고 진행하는 인턴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절 공채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체감 난이도인 것 같아요. 인턴 면접 후기에서는 유독 질문이 어려웠다, 면접 난이도가 좀 높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대기업 인턴 면접에서 난이도 언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유를 좀 추측해 보면요, 인턴 면접 전형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자 풀 자체는 상하반기 공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합격하는 규모는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이 비슷한 이유로 외국계 기업의 인턴십은 난이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편인데요. 썸머 인턴십을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들을 보면 인턴 중에서 정규직 오퍼를 주는 방식으로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턴십에서 정규직 오퍼를 받는 숫자가 그해 신입사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인턴 면접의 체감 난이도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외국계 기업은 조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기업은 대부분 비슷한데 이 외국계 기업은 회사에 따라서 인턴십 운영 방침이 좀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로레알 같은 경우는 마케팅 인턴십 운영 후에 정규직 오퍼를 주는 방식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해요. 하지만 이베이 같은 경우는 인턴십과 별개로 하반기 공채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턴십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하반기 공채 지원 시 아무런 혜택이 없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기업마다 인턴십 운영 방식이 좀 달라서 잘 미리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장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취준생이라면 이베이 같은 회사는 인턴십을 지원하지 않는 게 더 좋나요?
기회 비용을 기준으로 좀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우선 정규직 채용을 목표로 여름 인턴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베이처럼 오퍼 베이스가 아닌 회사는 지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을 보면 내가 상반기 공채 끝내야지, 하반기 공채 끝내야지 이렇게 하지 여름 인턴에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반기 공채에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게 여름 인턴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의사결정인데요. 이베이 인턴십 같은 경우는 정규직을 보장해주진 않지만 업계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스펙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프로그램이 굉장히 알차게 잘 갖춰져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베이 신입사원 공채 후기를 보면요. 인턴십을 경험한 지원자가 하반기 공채에서 유리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인턴십과 신입공채 합격 기준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우선 인재상도 유사하고 지원하는 풀도 좀 비슷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인턴십을 한 지원자인데 내부에서 평가가 좋았다면 아무래도 하반기 공채 때 어떤 명시적인 베네핏은 없더라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산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합격할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원까지 자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하반기 채용과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턴을 위해서도 스펙이 필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죠. 인턴을 위한 인턴 경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인데요. 아무래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턴십 같은 경우는 근데 상대적으로 경험이 있는 경우 우대받는 기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산학이나 인턴 경험이 있으면 무조건 어필해라 라는 조언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의외로 이런 조언은 공기업 인턴 후기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공기업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가능한 영역 중에 비중이 높은 쪽이 아무래도 직무 관련 경험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런 조언 좀 많아 보이는데 일반 기업 중에서는 반드시 이 인턴을 위한 인턴 경험을 필수라고 하지 않는 경우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어떤 면접 후기를 보면요. 인턴 경험을 본인이 가지고 있지만 인턴 면접이라 그런지 주로 관련된 학교 수업 내용과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집중 질문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소위 말하는 직무 테스트가 있는 경우 기업 과거 경력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좀 적고 이제 본인이 했던 직무 테스트, 뭐 예를 들면 코딩 테스트 같은 거죠. 이런 테스트에 대한 결과와 그거에 대한 질의응답으로만 평가받는 느낌이었다. 뭐 이런 멘트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인턴 면접에서 답변을 할 때 정규직 공채와 좀 달라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건 모든 기업에 통용되는 건 아닌데요. 일부 기업에서는 그 지원자가 본인의 직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질문에 답변을 했더니 다소 압박스러운 면접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 파트로 지원을 하면서 인사 직무를 좀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면접관이 인턴직인 만큼 특정 직무를 고르기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여러 업무를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반문을 했다는 거죠. 보통 명시적인 인턴십 취지 자체가요. 어떤 직무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채용에 비해서 인턴 채용할 때에는 좀 하고 싶은 일을 강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경험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방향 설정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적절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물론 채용 전제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공채 면접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동일하게 준비하셔도 무방하고요. 기업의 인턴십 유형 그리고 어떤 조직 구조 또 채용하는 팀 단위에 따라서 좀 고려를 하시면서 유연하게 결정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상황에 따라서 좀 직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턴을 많이 뽑는 직군이 따로 있나요? 데이터상으로 특별한 어떤 직군을 많이 뽑는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요. 일반적인 채용 절차, 그러니까 일을 시켜보지 않고는 아주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직무에서 좀 많이 뽑는 것 같기는 합니다. IT 개발 직군도 인턴이 좀 많은 편이고요. 영업직이나 마케팅 쪽에서도 인턴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입사해서 배우더라도 기본적인 제반 지식, 기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좀 직무적성이 잘 맞아야 하는 직무들인데요. 이런 영역에서는 인턴십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인턴십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에게 주실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면접이 기말고사 기간이랑 겹쳐서 매우 난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면접과 이제 일정이 겹친, 시험 일정이 겹친 과목의 교수님께 먼저 상의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님에 따라서는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시거나 학점 제한을 좀 두더라도 따로 시험을 보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취업은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단호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상황을 좀 문의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큰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좋은데 인턴 면접 같은 경우 대체로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따라 시간대 정도를 바꿔줄 여지는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문의를 하면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혼자 좀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의 바르고 매너 있게 질문하신다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여름 인턴십 면접과 기말고사가 겹치는 경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지만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교수님께 혹은 그 해당 기업에 좀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위클리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름 인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합격으로 가는 면접 지름길 위클리 면접.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